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요소는 전통적으로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비용 경쟁력, 품질 경쟁력, 시간 경쟁력, 유연성 경쟁력을 얘기하는 거죠. 먼저 품질에 대한 중요성이기 때문에 품질 경쟁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품질의 중요성이 왜 이렇게 부각되느냐? 기업들이 과거에 비해서 품질을 더 중요시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국민 소득 수준 향상으로 소비자들이 품질이 유수한 제품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일단은 소비자들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서 가격보다는 품질이 좋은 제품을 더 사용하기를 원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두 번째는 소비자 기호가 변화됐다는 겁니다. 값싼 제품보다도 비싸지만 품질이 우수하고 신뢰성이 높고 내구성이 좋은 그런 제품들을 소비자들이 선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구매 현상, 즉 소비자가 값싼 제품보다는 품질이 좋은 제품을 구매하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투자 구매 현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베스트먼트 바잉 해가지고 투자 구매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비싸지만 품질이 좋은 제품, 신뢰성이 높은 제품에 내가 투자한다는 거예요. 구매한다는 게 아니라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품의 내구성 향상으로 인한 유지 비용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입 비용은 낮아도, 그러니까 구입할 때 가격은 싸도 그 사용하는 비용이 많이 들면은 결국은 전체 비용이 높아지는 거죠. 전체 가격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걸 제품의 수명 구매 현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명 구매, 제품의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 수명 기간 동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된 비용을 합쳐서 가격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제품 수명 구매 현상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 바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제품의 신뢰성. 제품이 금방 고장나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 제품을 샀는데 이거는 한 달 정도 사용하면 폭발할 것이다. 그럼 내게 사겠어요? 안 사죠. 제품의 신뢰성이란 건 뭐예요? 나중에 우리가 신뢰성 관리에 대한 그 내용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만 신뢰성이란 거는 주어진 여건 하에서 이 제품의 수명 기간 동안 내가 고장을 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제품의 신뢰도, 신뢰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응? 그래서 제품의 신뢰성이 중요한 그런 시다. 그래서 품질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미국 전략계획연구소가 얘기한 내용을 보면은 quality is the single most important factor determining the success of business. 이건 무슨 얘기예요? 품질이란 것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determining 결정하는 데 있어서 the success of business 성공적인 비즈니스가 되도록 하기 위한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품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조 품질 그만큼 품질이 중요하다는 거죠. 제조 품질과 프로세스 품질을 우리가 가끔 얘기합니다. 제조 품질은 quality of product 제품에 대한 품질을 얘기하는 거고요. 제품 품질. 프로세스 품질은 quality of process예요. 과정, 제품을 만들어내는 생산 공정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제품 품질과 프로세스 품질을 모두 다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제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제품 품질, 즉 제조 품질이란 건 뭐냐면은 옛날에 우리가 생산자 우위 시대에는 규격만 적합하면 좋은 품질로 우리가 인정을 했어요. 즉 생산자가 품질을 결정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최근에는 수요보다도 공급이 훨씬 더 많아진 시대에 소비자는 얼마든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규격은 거의 다 완벽한 제품을 제시를 하기 때문에 고객이 입맛에 맞는 사용에 적합한 이런 제품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용 품질, 사용 적합성 품질, 시장 품질, 소비자 품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러한 그 방법이
최근에 등장했는데 뭐였냐면 TQM과 식시그마예요. 이것도 역시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고객이 만족한 제품을 만들어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불량이 없는 제품을 만들어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품질은 설계 단계에서 도입을 해야 된다. 그래야 완벽한 품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설계 단계에서 잘못된 제품은 양질의 제품을 만들 수가 없고 또 설계 단계 잘못된 제품을 만들면은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없애자는 게 뭐냐면 식시그마에서 DFSS라고 해가지고 디자인 포 식시그마죠. 식시그마를 위한 그런 설계를 해라. 완벽한 제품을 설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완벽한 제품을 설계를 하면은 그걸 끝나느냐? 이 제품을 만드는 과정, 프로세스 품질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품질과 제품 품질을 모두가 우리가 만족시키는 제품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게 품질의 중요성이에요. 자, 좋은 품질이란 건 뭐냐? 좋은 품질이란 거는 우리가 성능이 좋은 품질을 얘기하는 거죠. 성능이 좋은 품질, 내구성이 우수한 품질, 사용에 적합한 품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좋은 품질이라고 합니다. 자, 가격과 품질. 과거의 소비자는 품질보다는 가격을 중요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왜? 소득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싼 가격의 제품을 우리가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최근에 어떻게 됐냐? 미국에 우리가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한 그 사례를 보시면은 가격보다는 품질을 훨씬 더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어? 과거에는 10명 중에 3, 4명만 품질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 9명이 가격보다는 품질이 중요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파이겐바움은 품질 스트라이크 현상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품질 스트라이크 현상. 과거에는 가격을 결정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회사에서 제품 만들 때 원가 플러스 이윤 해가지고 가격을 결정을 했어요. 그렇지만 현재는 가격 결정은 고객이 결정을 해요. 시장이 결정을 해요. 내가 어떤 제품을 내놨는데 이 제품이 이런 볼펜을 내놨는데 이 제품을 성능이 좋다. 이 안에 뭐 별거 다 들어있다. 뭐 선전을 하면서 이게 100만 원 살래? 소비자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왜? 이건 100만 원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안 팔리니까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깎고 50만 원. 그래도 안 사가. 이 볼펜을 누가 50만 원 주고 사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또 가격을 또 내려. 만 원. 만 원? 여기에 어떤 성능이 있을까? 좀 갸우뚱갸우뚱하면서 살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렇지만 볼펜 하나에 만 원도 비싼 거예요. 5천 원. 소비자들이 이제 사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기업이 최초에 100만 원이라고 내놨는데 시장에서는 5천 원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제품의 가격은 얼마예요? 5천 원이죠. 고객이 가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품질 지향의 경쟁 전략이란 건 뭐냐? 같은 가격으로 더 높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같은 품질을 더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품질과 가격은 뭐가 더 중요하냐? 지금 과거와 현대에는 품질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가격이란 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모방을 할 수 있어요. 상대 경쟁사가 제품 가격을 낮추면은 우리도 금방 낮추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격보다는 품질 경쟁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은 이건 뭐냐면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아까 네 가지 요소를 얘기했잖아요. 이 네 가지 요소가 차곡차곡 쌓여야 된다는 그런 샌드콘 이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디 메이어라는 사람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핵심적인 경쟁 능력은 품질, 시간, 비용, 유연성을 차례로 갖춰가는 누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품질을 가장 밑에 바닥에 놓고
위에 시간, 비용, 유연성을 차례차례 갖춰야 된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품질 경쟁력이고, 그 다음에 유연성 경쟁력은 품질과 신뢰성, 비용의 세 가지 차원의 경쟁 능력을 갖춘 후에 최종적으로 갖춰야 되는 가장 높은 수준의 경쟁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품질이 안 좋은데 유연성이라는 건 뭡니까? 물량을 원하는 때 시장에 납품할 수 있는 능력, 물량의 유연성. 또 하나는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고객이 원하는 욕구에 맞춰서 제시하는 능력. 이걸 유연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품질이 안 좋은데 가격이 비싼데 유연성을 갖추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연성 경쟁력은 나머지 세 가지 경쟁력을 갖춘 뒤에 유연성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잠깐 얘기할까요? 신뢰성이라는 건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 시간 경쟁력이라는 건 배달의 신뢰성, 딜리버리의 신뢰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경쟁 요소가 있어요. 패스트 딜리버리. 패스트 딜리버리는 뭐야? 얼마나 경쟁자가 빨리 우리가 납품할 수 있느냐. 원타임 딜리버리. 얼마나 납기에 맞춰서 납품할 수 있느냐. 디벨로먼트 스피드. 경쟁사보다 얼마나 빨리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서 내놓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이게 시간 경쟁력이에요. 비용 경쟁력은 가격 경쟁력이라고 아시는 거고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용 경쟁력이에요. 비용 경쟁력은 이미 우리가 여러 번 설명한 내용 중에 내용이 다 포함된 내용이지만 가격 경쟁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객이 아까 말한 대로 볼펜을 얘기했잖아요. 고객이 지불할 가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지금은 고객이 가격을 결정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원가를 낮추는 형태. 거기에 원가 플러스 이익이 들어가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가격을 결정하고 우리가 원가를 결정하고 이익을 결정해서 시장이 내놨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고객이 가격을 결정하고 우리는 그 원가를 낮추고 거기에서 이익을 마진을 얻는 거예요. 고객이 가격을 결정하는 시대다. 자, 그러면 원가를 낮추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가 돼 있는데 원가를 어떻게 낮춰야 되느냐? 그냥 경쟁사가 낮춘다고 해서 우리 같이 낮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망해요. 왜? 원가는 높은데 가격을 낮추면 이익이 안 나잖아요. 손실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 가격 경쟁력을 위해서는 어떻게 원가를 낮춰야 되느냐? 효율적인 조직으로 우리가 혁신을 해야 된다. 첫 번째,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않는 조직을 과감히 축소하고 폐지해서 서프라이 체인 상에 있는 모든 비용을 우리가 축소시켜야 된다. 그래야 그 상태에서 가격을 낮추는 것이 맞다. 그런 얘기예요. 비용을 감소시키지 않고 가격만 내리는 것은 극히 위험하다. 지속적인 프로세스의 개선과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야 비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프로세스의 개선 없이 어떻게 우리가 원가를 낮출 수 있겠습니까? 하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 경쟁력. 시간 경쟁력은 아까 얘기한 세 가지죠. 패스트 딜리버리, 원타임 딜리버리, 디벨로먼트 스피드 세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 경쟁력은. 시간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조직이 우선 수평 조직이어야 돼요. 수직 조직에서는 어떻게 해요? 단기가 많기 때문에 어떤 의사결정하는데 굉장히 느립니다. 경쟁 시장에서 그렇게 많은 단계를 거쳐서 느리게 결정하면 이미 고객은 떠나고 난 뒤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평적 조직 구조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조직이 분권화돼야 된다. 내 권한을 과감하게 직원들한테 위임하는 거예요. 아래 직원들한테 하부에 위임시키는 거예요. 인파워먼트 한다는 얘기죠. 조직이 유연성을 갖춰야 된다. 유연성이란 건 뭐예요? 시장의 변화에 맞는 조직으로 우리가 변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기감을 조성하고 피드백을 실시하고 이런 것도 급작스러운 변화를 기대해야 된다. 똑같은 얘기예요. 유기감을 조성해야 직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연성 경쟁력은 소비자에게 어떻게 다양한 제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소비자가 원하는 물량을 얼마나 유연하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공정을 얼마나 유연하게 갖고 갈 수 있을 것인가. 공정의 유연성은 굉장히 중요하죠. 제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맞춰서 우리가 납품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공정의 유연성이에요. 프로세스 유연성이 중요하죠. 그래서 제품의 유연성, 물량의 유연성,
공정의 유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품질 신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 어느 때보다도 품질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시대다. 그래서 특징은 뭐냐면 모든 목표가 수량에서 품질로 바뀌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핵심은 뭐냐면 품질 보증 제도가 확대됐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품질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변화됐다. 소비자에 대한 품질 보증 보호주의가 확산됐다.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켜야 된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런 것들이 품질 신시대의 특징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자, 그럼 품질과 기업과의 관계는 어떤가 봅시다. 품질이 좋으면은 기업 명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품질이 좋으면은 이 제품은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이 기업은 굉장히 그 품질이 그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향상되고 이 제품의 품질을 만든 기업의 회사는 명성이 높아지게 되어 있는 건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품질이 불량이 있을 때는 기업은 소비자에게 즉각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제조물 책임법, 아까 PL법을 얘기했는데 PL법이 2002년도부터 우리가 시행됐잖아요. 제조자의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제조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불량품은 기업의 생산성을 감소시킨다. 불량품은 생산성을 감소시킨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생산성이란 것은 투입물의 원가, 비용 대비 산출물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출물의 가치가 100인데 투입물이 10이면 생산성 얼마예요? 10이죠. 10. 그렇죠? 산출물의 가치가 100으로 그대로 있는데 투입물을 5로 낮추면 얼마 되겠어요? 생산성은 20이 되는 거예요. 불량품은 기업의 생산성을 감소시킨다고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불량품이 줄어들면은 기업이 불량품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투입되는 비용이나 불량품을 다시 재가공하는 비용 이런 비용들이 없어지면서 원가가 맞으면 축소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생산성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품질은 생산성과 관련이 없고 기업은 품질과 생산성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포터 외 몇몇이 이제 그런 주장을 했는데 데밍은 어떤 주장을 했냐면은 나중에 데밍 이제 선구자들에서 2장에서 배우겠지만 데밍은 품질이 좋아지면 생산성이 오히려 향상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전에는 품질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위에 포터나 이런 사람이 말한 것처럼 데밍은 완전히 상반된 이론을 제시를 했어요. 나중에 우리가 2장에 다시 자세한 내용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품질과 생산성은 상관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품질은 시장 점유율을 향상시킨다. 당연하죠. 좋은 제품의 품질이 좋은 제품은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게 되고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면은 시장에 우리가 마켓 쉐어가 올라가게 되는 건 당연하죠. 자, 마켓 쉐어가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기업의 매출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3, 5번에서 품질은 기업의 수익성을 향상시킨다. 기업의 매출이 증가되면은 매출이 많아질수록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규모 경제 효과가 나타나서 원가가 싸져요. 그러면 기업의 수익성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극대화되는 거예요. 4번, 5번 한 번에 설명했네요. 그 다음에 품질은 조직원의 사기를 향상시킨다. 당연하죠. 품질은 조직원들이 사기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제품이 품질이 좋아져가지고 시장에서 명성이 높아지면은 나는 어떤 회사에 다니는데 우리 제품이 이거야 하면서 자랑하잖아요. 많이 팔리죠. 그러면 직원들한테 성과급도 많이 주죠.
당연히 직원들 사기를 향상시키는 거예요. 품질은 생산 능력을 확장시킨다. 이거 당연한 거죠. 품질을 향상시키면 매출이 늘어나게 되고 마켓시가 늘어나게 되면 생산 능력을 확대시켜야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캐파를 늘려야 되는 거예요. 응? 생산 능력, 캐퍼시티를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품질은 비용을 감소시킨다. 좋은 제품의 품질을 많이 만들면, 품질의 제품을 많이 만들면 제품에 투입되는 원가가 줄어들게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용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품질은 조직을 변화시킨다. 아까 6번에서 말하는 조직의 사기를 향상시킨다고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이죠. 품질은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종업원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전사적인 품질 경영을 하는 게 요즘의 추세인데, 그러면 CEO부터 담당자까지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말하자면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조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품질은 주가를 상승시킨다는 건 아까 수익성과 연관돼서 말할 수 있는 거죠. 좋은 제품을 품질을 만들어내면 수익이 향상되고 수익이 향상되면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향상되는 건 당연한 거죠. 응?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을 간추려 봤습니다. 제품의 품질이 향상되면 이미지가 향상되고 시장 점유율이 향상되고 기업의 수익성이 향상된다. 또 비용 측면에서는 비용이 감소되고 생산성이 향상되고 조직 측면에서는 조직이 변화되고 사기가 향상되고 이렇게 한 거죠. 결론적으로 품질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시장에서 저품질의 제품으로 경쟁하면 시장에서 저품질의 제품으로 경쟁은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저품질의 제품이란 거는 나쁜 품질의 제품이라는 거죠. 그러면 기업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시장에서 마켓시가 반대로 떨어지면서 결국은 기업이 축소가 되는 거예요. 기업이란 거는 제품을 많이 팔고 매출을 늘려서 수익성이 향상되면 재투자함으로써 확대 재생산을 통해서 기업이 더 규모가 커지면은 커진 기업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국가 경제도 커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완전히 저 반대 얘기라는 거죠. 저품질의 제품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업이 축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노동력이 감소되고 실업률이 올라가고 신규 투자가 감소되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죠. 응? 그래서 MIT 교수진이 쓴 그 메이드 인 아메리카에서 보면은 미국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안으로 미국 제품과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만이 미국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전 세계 경찰 국가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뭐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거 보면 전쟁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뭐예요? 미국이 강대국이 된 거는 전 세계 500대 기업의 거의 절반을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미국이 경제적으로 힘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국가 경쟁력도 높아지고 국방력도 높아지고 세계 경찰 국가가 되는 거죠. 아무리 큰 나라도 경쟁력이 없으면은 절대 국가가 경쟁력이 높아질 수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러시아 같은 사례잖아요. 러시아는 기업이 있습니까? 그런 기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땅은 세계에서 제일 넓은데 국가가 힘이 없는 거예요. 품질과 국가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아까 이제 설명한 내용인데 보세요. 낮은 품질의 제품을 시장에 내놓는 국제 경쟁력이 상실돼 가지고 수요가 감소되고 수요가 감소되면 매출이 감소되고 매출이 감소되면 수익이 약화되고 신규 재투자가 감소하고 노동력이 감소해서 실업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기업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은 금방 설명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경쟁력이 강한 기업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국가 경쟁력도 강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초율류 기업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역시 강대국이다. 매출액이 많은 기업, 대기업, 글로벌 기업을 보유한 국가가 선진국이 강대국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품질을 우리가 결정하는 요인은 기술, 제도, 인간 이렇게 세 가지를 요소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 결정론, 제도 우위론, 인간 우위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세 가지 요인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얽혀서 경쟁력을 만들어낸다. 그런 얘기예요.
어느 하나가 위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인간 요인이 다른 요인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내용을 봅시다. 인간 요인이 다른 요인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뭐냐? 기술이나 제도는 원인이 아니고 결과라는 거예요. 즉 인간이 기술을 만들어낸다는 거야. 응? 인간이 제도를 만들어낸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인간이 중요하다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주요 경영자들이 세계 주요 경영자들 뭐 잭일치나 마시다, 삼성의 이병철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뭐 오바마까지도, 싱가포르의 수상 이관유까지도 인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혁신 성공의 중요 요인은 사람이다. 그래서 인간 우위론에 힘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 그렇지만 아까 다시 돌아가서 봅시다. 그렇다고 인간 요인이 다른 요인보다 중요하다. 이러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건 품질을 결정하는 요인은 기술, 제도, 인간 중에 어느 하나 요인이 품질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결론은 세 가지 요인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얽혀서 품질을 만들어내니까 세 가지 다 중요하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인간이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품질 관리와 품질 경영에 대한 얘기입니다. 품질 관리는 뭐예요? 제품의 품질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운영상 어떻게 우리가 이걸 관리해서 목표로 한 제품을 만들어내냐 하는 것이 품질 관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게 SQC를 사용하죠. 통계적 품질 관리, 스태티스틱 퀄리티 컨트롤 해가지고 통계적 품질 관리 기법을 주로 사용하는 거예요. 품질 관리예요. 그럼 품질 경영은 뭐냐? 최고 경영자가 품질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거예요. 회사의 전체 목표를 품질에 놓는 거예요. 품질을 추구하는 거예요. 품질 관리보다 훨씬 더 확대된 개념을 우리가 품질 경영이라고 보는 거죠. 통계적인 기법에 플러스 조직 관리와 시스템, 그러니까 시스템 운영 이런 측면들이 합쳐져서 품질 경영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추세는 전사적인 품질 경영, TQM,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죠. 현대적 품질 관리는 무엇을 중요시하느냐? 예방의 원칙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예방. 그러니까 품질 관리를 제품이 만들어진 뒤에 관리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품이 만들어지기 전에 통계적 품질 관리 기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종합적 품질 관리를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 예방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비용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품질 경영은 요건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품질 경영은 어떻게 해야 되냐? 품질은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이어야 된다. 품질은 소비자가 요구하는 품질의 제품을 경제적으로 산출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는 품질이 높다고 가격이 엄청 비싼 걸 제시하면 아까 말한 대로 절대 소비자들이 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경제적으로, 합리적으로 품질의 가격을 결정하고 거의 그 이상의 제품의 품질의 가치를 제공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전사적 품질 관리를 해야 된다. 통계 기법뿐만 아니고 시스템 관리까지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된다. 응? 이런 것들이 현대적 품질 경영의 중요한 요건입니다.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물적 요인, 관리적 요인, 인적 요인들이 있는데 물적 요인은 뭐 우리가 말하는 기계, 설비, 자금, 원자재 이런 것들이 물적 요인이 되겠죠. 관리적 요인은 설계와 제조 방법, 운영 이런 것들, 그다음에 경영 정보, 인적 요인은 사람, 경영자, 종업원 이런 것들이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죠. 물적 요인, 관리적 요인, 인적 요인. 우수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기업의 조건은 고객 우선의 비전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되고 고객 의욕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고객 만족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품질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